이제 디지털 공학이 끝나시고요. 이제 전력전자 공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야 되는 과목이 7과목이에요, 7과목. 한 과목이 끝나신 거야. 자,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자, 뭐 이거 여러분들이 자, 아주 쉬우니까 바로 그냥 하면서 얘기하죠. 1번. 자,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사가, 최각전자가 4개를 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이 실리콘, 여기 5가가 5족인데, 이 최각전자가 5개예요, 5개. 5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5가예요. 3가는 최각전자가 3개입니다. 3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죠? 붕소. 이건 뭐예요? 알루미늄. 이건 뭐예요? 갈륨. 이건 뭐예요? 인둠. 뭐 다 아시네요. 할 거 없네요, 그럼. 실리콘. 여러분들이 게르마늄 아시죠? 이건 뭐죠? 피. 아니, 납은 이거지. 왜요?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N형 불순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P형 불순물이 만들어져요. 응?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앱세터라 그럽니다. 앱세터. 이거 한글로 쓸게요, 그냥. 여러분들 뭐 앱세터 한글로 쓸게요. 도너. 자, 이거를 이제 도핑한다 그러는 거죠. 도핑.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P형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주는 게,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바로 문제 풀어도 괜찮겠죠? 자, 1번.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거. 1번은 정기적 전독성은 금속과 절연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예요. 2번.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항은 감소한다. 예, 맞습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N형. 여기가 금지대예요. 금지대. 여기가 전도되고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네요. 그죠? 그런데 일단 쉽게 할게요. 여기를 에너지 갭이라 그래요. 에너지 갭. 에너지 갭. 자, 이게 이제 에너지 갭인데 N형 반도체는요. 여기에 뭐냐면은요. 여기에 도노준위가 있어. 도노준위가. 여기가 컨덕션, 요거는 밸런스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 그러냐? 자유전자라 그러고요. 여기 있는 전자는 구속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5를 4에다 집어넣으면은 하나가 과잉 캐리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이렇게. 자, 이 전부 다 실리콘인데 요거를 집어넣으면요. 이 실리콘 애들하고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결정이라 그래. 결정. 자, 실리콘 결정에다 이걸 집어넣으면요. 얘는 체각전자가 몇 개라고요? 5개니까 보세요. 얘 여기도 실리콘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가 더 이렇게 있어요. 얘는 5가니까. 체각전자가 몇 개라고요? 5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은 옆에 있는 실리콘 아들하고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덜렁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얘가 있는 에너지 준위가 도너 준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가 있는 에너지. 자, 여러분들 그냥 이게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전자가 존재하려면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파울리의 베타율이라 그래. 전자가 존재하려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전자가 존재하려면은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려면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요, 요렇게 전자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K각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L각, 여기 N이 1이니까, L각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N이 4니까 M각에는 3, 9, 18개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준위가. 이거를 뭐라 그런다? 파울리의 베타율이라고 얘기해요. 전자가 존재하려면 에너지 준위가 있어야 한다. 이 전자 존재하려면 이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얘가 빛, 열, 온도죠, 온도. 온도는 이런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은요,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가면 뭐가 많아지는 거야?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도전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 그럼 저항률은 작아지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2번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저런 체가 된다. 보세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올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올라갈 게 없다니까. 자유전자가 없다고. 이게 안 움직인다고. 아니, 자유전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절대온도 아닌가요? 3번도 이상 없는 거예요. 4번.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맞나요? 자,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저항이 증가해요? 아니죠. 불순물이 뭐예요? 이거죠? 이걸 집어넣는 거 도핑이죠? 이거 집어넣어서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건데 왜 저항이 올라가냐고. 저항이 떨어지지. 정답은 4번이죠? 4번이죠?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도핑이라 그러는 거야. 도핑. 도핑 테스트 할 때 하는 도핑. 이해되시죠?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자, 2번에 실리콘 불순물 반도체 결정 구조의 결합 형태는 공유결합입니다. 이게 서로 공유하는 거야.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해서 공유결합하는 거야. 왜 공유결합을 하냐?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는 전자의 체각은 8개, 전자의 체각은 여기에 넣어보면 되는 거야. 18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은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8개는 안정된 상태거든. 그래서 8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실리콘은. 물질은 원래 그렇잖아요. 좀 안정 상황으로 가려고 그래. 사람도 그렇잖아.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거야. 정답 1번. 3번. 다음 중 반도체 정료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정료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예. 이건 뭐
요거 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 거 답이네요. 응? 게르마늄, 실리콘, 여기에요. 산화구리도 삭가로 들어가요. 답은 알루미늄은 몇 가죠? 3가. 정답은 2번. 4번. N형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도너 불순물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인이죠? 예, 여러분들. 인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비소. 독약이야, 독약. 이거는 뭐예요? 안티몬. 이게 납이에요. 알겠죠? 예. 정답은 알루미늄은 몇 가? 3가. 5번. N형 반도체 설명 중 틀린 거. 삭가 원소 불순물이다? N형이 삭가예요? 못 가잖아. 체각전자가 5개. 이제 정답은 1번. 6번에 P형 반도체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 P형 반도체는요, 이 체각전자가 몇 개라고요? 3가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가가 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얘 4개 맞아요? 4개, 4개? 근데 얘는 몇 개지? 체각전자가? 3개지. 그러면은 하나가 비는 구멍이 있지? 이걸 홀이라 그러는 거야. 이 홀. 그러면 이 홀은, N형 에너지 준위도 한번 그렸으니까, P형도 그리면은, 전도대, 금지대, 가전자대, 에너지 갭. 이 홀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를 엡세터 준위라 그래요. 엡세터 준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온도나 열 같은 게 올라가 여기로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얘도 뭐야? 얘가 막 자리를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전기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 전자가 들어가면은 홀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전자가 들어가면 홀 없어지는 거야. 올라가면 홀 생기고 내려가면 홀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기전도를 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예, 너무 이렇게 심오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6번에 P형 반도체 전기전도는 그냥 전공이다. 정답 4번. 7번에 PN 접합 정료 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PM 접합. 이번에는 이제 PM 접합이네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소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 거고요. 소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전자 전공이죠. 이 소수 캐리어는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뭐가 만들어져요? 홀이 만들어지죠. 이게 소수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N형의 소수는 뭐다? 전공. P형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전자가 만들어지나요? 소수는 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수예요. 이게 소수고요. 이게 다수고요. 이게 소수죠. 자, P형의 소수가 뭐라고요? 전자. N형의 소수는 전공.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열평형 상태가 촥 이렇게 되면 확산이 돼버려가지고 전자가, 이거, 이런 식의 전이장벽이 딱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산을 막아주는 장벽이라 그래서 이거를 전이장벽, 영어로는 포텐셜 베리어 또는 여기를 캐리어가 없다 그래서 공핍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수가 못 움직이니까 이거를 확산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외부에서 전이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에서 전이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압을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너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 0.7 이상만 걸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고 다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거 걸으면 이게 무너져서 다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큰 전류가 흘러요.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은 큰 전류가 흐른다. 얼마 이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0.7V. 응? 알겠습니까? 이게 순방향이라고요. 순방향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역방향이 뭐예요? 역방향은 자, 아까 열평형 상태가 이게 0.7V 이렇게 되는 거죠. 전이장벽이죠. 이거를 역방향 바이어스를 건다는 건 뭐냐면요, 외부에서 이 전이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전이장벽하고 방향이 같아지니까 이게 더 커지겠지. 이게 이렇게 더 커지는 거 보여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바로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역방향 바이어스구나. 그러면은 다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다수가 움직일 수 없죠? 다수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수가 움직일 수 없어요. 다수가 움직일 수 없고요. 여러분들 다수가 움직일 수 없고요. 여기 소수가 뭐예요? 이해하세요? 여기 소수는 뭐예요? 이 소수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 아니,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올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일 때는 아주 작은 전류가 여기 얼마?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전류가.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땅! 이렇게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항복. 영어로는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애벌런치 항복하고 제너 항복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어렵게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서 역방향에서 뭐가 된다고요? 온이 되는 현상이 있어. 그게 뭘 이용하는 건지만 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너 다이오드. 다른 말로 해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게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제너 전압이 여기 뭐죠? 스위치를 얘기하면 오프죠. 그죠? 다시 온이 되는 게 뭐라고? 브레이크 다운, 항복. 항복은 두 가지가 있어. 제너 항복하고 애벌런치 항복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제너 항복 이용하는 게 제너 다이오드다. 정전압 다이오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순방향. 이게 뭐라고요? 역방향. 자, 스위치로 이게 뭐죠?
온. 스위치로 이게 뭐죠? 오프. 스위치로.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죠? 자, 7번에 PN 접합, 정류 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정류비가 클수록 정류 특성이 좋다. 뭐 당연한 얘기고. 역방향 전압에서는 극히 적은 전류만이 흐른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3번. 순방향 전압은 P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를 가한다. P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를 가한다. 맞네. 4번. 온도가 높아지면 순방향, 역방향 전류가 모두 감소한다. 자,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많이 올라가잖아. 자유전자 쪽으로. 응?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여기 봐보세요. 온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야. 그치? 정답은 4번. 8번. PN 접합 다이오드 순방향 특성에서 실리콘 다이오드의 브레이크 포인트는 어디냐? 요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도 얘기해요. 온이 되는 포인트가 얼마냐? 0.7V. 9번. 다이오드 애벌런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이 항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무슨 항복과 무슨 항복? 제너 항복과 애벌런치 항복이 있어요. 애벌런치 항복은 우리말로는 전자, 사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방향 전압을 크게 가하면은 여기서 온이 돼버리는 현상이야. 눈사태처럼 여기서도 전자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서도. 답은 뭐예요? 1번이죠? 역, 방향, 전압이 클 때 발생한다. 맞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10번에 PM, 접합, 다이오드의 공핍층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이 공핍층 왜 생겼어요? 아까 이거죠. 확산이 뭐예요? 농도가 큰 쪽, 농도가 작은 쪽, 농도가 큰 쪽, 농도가 작은 쪽. 여러분 물에 잉크방울 터뜨리면 잉크방울이 퍼지는 거 알아요? 그게 확산이에요. 이거 왜? 이게 확산이야. 답은 4번. 전자와 전공의 확산에 의하여 생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11번. 피크 역전압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이게 다이오드가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온인데요. 자, 온은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다이오드를 잘 보세요. 다이오드를 여기를 높이고 여기를 낮추면은 여러분들 이건 오프된다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높여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계속 높여주면은 빵!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 애벌런치 항복입니다. 애벌런치 영역입니다. 정답은 2번. PM 다이오드 역바이어스 특성으로 애벌런치 영역. 정답은 2번. 이해하세요? 12번. 반도체 정류 소자에서 첨도, 역내 전압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역전압, 역내전압, 첨도, 역전압, 역내전압 가장 큰 거는 실리콘 정류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답은 2번. 13번. 허용 온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는 실리콘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겁니다. 되겠어요? 아니, 왜 실리콘 쓰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허용 온도, 역내전압 다 높다. 이런 얘기죠. 14번. 실리콘 정류기의 동작 시 최고 허용 온도를 제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자, 최고 허용 온도. 그러니까 막 온도 얼마까지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까지 써라. 그거는 뭡니까? 바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의 저하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이 전압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 전압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브레이크 오버. 그래서 좀 정리할까요? 여기를 뭐라고요? 오버. 여기는 뭐예요? 다운. 아, 이게 어려우면은, 자, 그냥 쉽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죠? 뭐예요? 다운. 이거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오버. 이렇게 합시다. 괜찮죠? 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정답. 1번. 이게 이제 0.7, 0.6, 0.5 막 준단 말이야. 응? 자, 15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렬에서 여러 개의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얻는 효과는 뭡니까? 한번 이런 거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직렬로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0.7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4개 쓰면은 47에 2.8V. 그러면은 여기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소자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로 그냥 샥 온대버리겠죠? 맞아요? 이거 이해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전압 보호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뭐예요? 자, 이렇게 쓰면 뭐죠? 과전류 보호가 되는 거지. 과전류. 이쪽으로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과전류가 그러면 이거 깨진다고.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 이쪽으로도 가. 그러면 이제 과전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병렬은 뭐라고요? 가전류 보호. 직렬은 뭐라고요? 가전압 보호.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16번 나왔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렬에서 과대한 보화 전류로 다이오드가 소순될 우려가 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조치는 뭡니까? 다이오드를 어떻게 한다? 병렬로 추가한다. 됐어요? 17번 전력용 반도체 소자 중 일정한 전압값을 얻기 위해 역전압 상태에서 항복전압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 소자는, 자, 여기 보세요. 일정한 전압. 이게 일정한 전압이 여기 나오는 거 보여요? 일정한 전압 나오는 거 보여요? 제노다이오드예요, 제노다이오드. 정답은 제노다이오드. 18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제노다이오드. 4번 19번 바리스터의 주된 용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리스터의 주된 용도가 뭐냐? 이걸 좀 지워도 되죠? 이걸 지웁시다, 이거를. 자, 바리스터는 여러분들 베리어블 레지스터의 준말이에요. 자, 바리스터가 뭐라고요? 베리어블 레지스터의 준말이야. 베리어블이 뭐지? 가변. 레지스터는 저항. 아, 이거구나. 가변 저항은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렇게 가다가요, 쫙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가다가요, 쫙 올라간다고요. 이게 좀 그림이 그러네. 이렇게. 이게 이제 I고, 이게 V입니다. 그러면 이 I는 K의 Vn승.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죠? 오프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ON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특성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게요. 내가. 여기서 불꽃이 들어왔어. 불꽃. 빠박!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요? 아, 여러분들 전화기, 불꽃 방전 방지회로. 베리스터 써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여기로 가야죠. 맞습니까?
평상시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는 거죠. 맞아요? 평상시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가죠? 이상시에는 여기로 가죠? 이거 이해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여기로 가고 이상시에는 여기로 가고 이 스파크가 이렇게 탁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 이런 게 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스파크가 이렇게 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이거지 뭐. 응?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베리스터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답은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보. 이걸 스파크를 서지. 서지가 여러분들 서지 프로텍트 할 때 하는 서지 충격성으로 팍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걸 서지라 그래요. 정답은 2번. 20번 낮은 전압에서 큰 저항을 나타내며 높은 전압에서는 작은 저항. 낮은 전압에서는 뭐예요 이거? 큰 저항이지. 전류가 못 흐르잖아. 전류가 못 흐르니까 큰 저항이고. 응? 높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낮은 저항. 베리스터. 정답 3번. 되겠어요? 21번.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부방향으로 변하는 특수반도체는 여러분들 부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이게 뭔가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부의 온도 계수는. 저항값이 떨어지는 거가 부의 온도 계수예요. 정의 온도 계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자, 반도체는 정의 온도 계수를 가질까요?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질까요? 반도체는. 아까 얘기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전류가 많이 흐르지. 저항값 떨어지지. 부의 온도 계수예요. 됐습니까? 그럼 답 찾으세요. 서미스트가 정답이에요. 서미스트가 부의 온도 계수를 가져요. 전자밥통 같은 데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 됐죠? 넘어갑시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다이오드는 뭐 여러분들이 대략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트랜지스터는 아까 여러분들 요 P에는 다이오드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트랜지스터.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열평 상태에서 아까 뭐 열평 상태에서 쉽게 얘기한다는데 자꾸 이게 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열평 상태에서 자, 이게 0.7이라는 거 아세요? 0.7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수가 전공, 소수가 전자, 다수가 전자, 소수가 전공. 자, 이거는 뭐 아까 다이오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여기 전류 이렇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걸어주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에미터라 그래. 여기를 뭐라 그래? 베이스. 에미터하고 베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는 거는 아주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에미터 베이스는 순방향 바이오스를 걸어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뭐 어렵게 안 나오니까 제가 어렵게 안 할게요. 그냥 쉽게만 할게요. 자, 순방향 바이오스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폭기를 뭘로 쓸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응? 증폭기를 뭘로 쓸 거냐. 응?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쓸 거냐, 증폭기로 쓸 거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돼요. 이걸 증폭기로 쓰려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자, 얘가, 요걸 무너뜨린 것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수가 이쪽으로 넘어왔겠지. 그지? 다수가 뭐죠? 전공. 근데 여기 넘어오니까 여기 다수가 누가 있어? 전자. 둘이 만났어. 이건 뭐라 그래? 결혼. 재결합. 직접 재결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베이스 전류로 빠지는 거야. 여기 에미터 전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뭔지 잘 보세요. 여기서 넘어온 전공이 100개인데요. 여기에 전자가 10개밖에 안 돼. 재결합 몇 개만 하는 거야? 10개. 그럼 90개 재결합 못하는 것까지 이해되세요? 그 못한 전공을 과잉소수 캐리어라 그래요. 이게 좀 너무 어려워지나? 자, 과잉소수 캐리어라 그래요. 몇 개가 있다고요, 지금? 90개.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이쪽으로 땡기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걸어야 되는 거 맞나요? 땡겨야 되잖아. 그러면 쿠롱의 힘, 마이너스가 있어야 땡기지. 플러스는 밀고, 플러스 땡기니까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탁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고전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넘어갈 때는 확산 전류로 넘어가고요. 여기로 넘어갈 땐 드리프트 전류로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고전적인 문제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자, 여기 넘어갈 때 뭐라고요? 확산 전류. 여기 넘어갈 때 뭐예요? 드리프트 전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줘야지 되는데 아주 강한 전개가 만들어지도록 걸어줘야지 얘가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강한 전개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순방향 바이어스예요,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지금 빨리 보세요. 순방향,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이게 증폭기에서 여러분들 활성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쓰고 싶다면은 활성 영역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 증폭기가 이런 거구나. 증폭기가 활성 영역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 스위치는 포화 영역이 ON입니다. 그리고 차단 영역이 오프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P, N. 자, 그럼 이거 해보세요. 자, 항시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쓰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증폭기가 된다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PN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세요. 됐어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됐어요? 아니, PN 정션이니까 다이오드 2개 그린 거잖아. 이렇게 쓰면 증폭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거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도 순 걸고 여기도 순 걸으면 이건 뭐가 돼요? 스위치 ON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순이면 원이라고. 그게 뭐라고? 포화 영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단 영역은 뭐야? 여기도 엮걸고 여기도 엮으면은 차단 영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트랜지스터가 다리 3개 달린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라 그러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자, 이것만 좀 여러분들 하십시다. 자, 그러면은 1번은 4번이다. 증폭 동작 영역이니까 2번에 파워 트랜지스터의 파워 스위칭 전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거, 온, 오프 해주는 거죠? 온, 오프. 자, 보세요. 온, 오프 해주는 거예요. 4번이죠? 직류 안정화. 직류는 뭐예요? 그냥 일정하게 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뭘 온, 오프 해줘? 아니지. 정답은 4번. 3번에 파워 트랜지스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워 트랜지스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자기 소형이다. 2번 병렬로 접속해서 대용량한다. 이 달링톤인데 얘기할게요. 고속 스위치 작용한다. 맞고요. 유니폴로형 틀렸어요. 이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로 정션 트랜지스터. 보세요. 바이폴로 정션. 자, 바이폴로 정션. 자, 바이폴로 정션 됐어요? 바이폴로 정션 됐어요. 예, 이건 유니폴로가 아니에요. 바이폴로예요. 바이폴로. 바이폴로. 유니폴로는 뭐죠? FET가 유니폴로라 그래. 유니폴로. 됐죠? 4번이 틀렸어. 4번에 모스 FET의 드레인 전류는 무엇으로 제어됩니까? 자, 여러분들 모스 FET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지금 뭘 그려놓은 걸까요? 예, 여기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공핍 상태로 요 채널이라 그러는데 요 채널이 N 채널입니다. N 채널을 공핍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은 얘는 유전 분국이 일어나는 거고요. 유전 분국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를 쫓아내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걸으면 유전 분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채널 전자를 다 쫓아버려요. 그럼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뭐냐? 바로 N채널 공핍청 모스 FET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여기 전자들을 쫓아내 공핍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자 쉽게 하자 그랬으니까 너무 자꾸 제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요. 어느 정도 좀 카트할게요. 자, 모스 FET의 드레인 전류는 무엇으로 제어됩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전류를 누가 제어합니까? 게이트 전압이 제어하잖아요. 정답은 1번, 5번. 연속적인 게이트 신호로 동작되는 소자는 아이고 이거 뭐 여기 게이트인데 이거 가지고 동작하면은 모스 FET지 뭐. 정답은 3번. 6번. 모스 FET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고속 스위칭, 게이트 전압으로 제어, 전류 증폭이 된다.
고입력 임피던스로 구동 전력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아요. 응?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아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습니다.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아요. 여기로 전류가 흐를 수는 없어요. 전류가 흐를 수는 없어요. 전류가 흐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게? 못 흐르죠? 이게 바로 요전 분극 일어나는 산화막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이게 아주 얇은 막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두껍게 그린 거예요. 고입력 임피던스는 맞아요. 그럼 고입력 임피던스가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류가 많이 흐를까요? 전류 적게 흐를까요? 전류가 극히 적게 흐르는데 어떻게 구동 전력이 큰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동 전력이 작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건 해설을 좀 이상하게 붙여놨네. 전류 이득이 크다. 네, 그래요. 헷갈리면 안 돼요. 7번. 일반적으로 동작 주파수가 가장 빠른 소자는 자, 여러분들이 IC 만들 때 있잖아요. 동작 속도가 가장 빠른 그게 뭐로 만드는 거였었어요? 에미터 카풀 라직,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시모스 이렇게 가요. 이게 요거는 바이폴러 계열이에요. 이거는 유니폴러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뭐냐면요. 이거가 제일 빠르니까 트랜지스터가 답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모스 FET가 답이라고 해놨는데 이 문제는 엄밀히 얘기해서 틀린 거예요. 답이. 그 또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는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심오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답이 원래는 뭐라고요? B, J, T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전기 전력 분야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모스가 뭐 고속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모스가 고속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바로 P채널 모스나 N채널 모스보다도 C채널 모스가 고속이란 얘기지 얘들보다 고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능장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고 그냥 시모스는 고속이야 이것만 알고 계신 거야. 대상은 얘 대상이에요. 같은 유니폴러 대상에서 고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족이 달라요. 종족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인력관리공단 답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그냥 1번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그거 따져서 뭐예요. 그냥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7번 답은 뭐로 하자고요? 1번. 똑같이 나오나요? 예, 출제 그 문제 은행식이니까 똑같은 문제가 한 반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떨어질 때는 똑같은 문제가 많이 안 나오면 떨어지고,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올라가고. 여러분들 60개 중에서 몇 개 맞는 시험이죠? 36개 맞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36개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35개는 불합격이에요. 자. 아니,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또 박사인데, 아니, 이거 가지고 따지 않을게요. 그냥 공단 답으로 갑시다. 그냥. 모스 FET. 예. 자, 8번. 자, 전력용 모스 FET 설명이 잘못된 것은 고속 스위칭 소자다. 예, 뭐, 시모스는 피모스, 엠모스보다 고속이다.
직렬 접속이 용이하다, 전류 증폭이 된다, 고온에 비교적 안정하다. 예, 얘는요,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압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TR은 뭐 했었죠? TR은 전류 제어 소자 했었어요. TR은 이렇게 전류를 제어해서 출력으로 얻는 건데요. FET는요, 바로 이렇게 전압을 제어해서 출력 전류를 얻는 전압 제어 소자입니다. 전압 제어 소자는 직렬 접속이 용이치 않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해주세요. 자, 9번 그림의 트랜지스터 달링턴 회로에서 맞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TR이 뭐라고요? 전류 제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병렬로 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류 제어 소자니까. 쉽게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렵게 하면 이거 어려운 거야.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그래요. 자, 이렇게 쓰면은 병렬로 쓴 건가요? 맞나요? 그러면요, 요 전류 증폭료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전류 전체 전류 증폭률은 얼마가 되냐면요, 1 플러스 베타 1, 1 플러스 베타 2, 대략 베타 1, 베타 2의 곱이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달링턴 커넥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무슨 전류가 흐른다고요? 큰 전류. 여기서는 아주 작은 전류가 들어가도 큰 전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런 거 내가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9번에 자,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돼요. 같은 크기 컬렉터 전류에 대해 트랜지스터 구동에 필요한 구동회로 전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 이게 뭐예요? 같은 크기가 얼마라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A다. 그러면은 요게 100이라면은 요것도 100이라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00 곱하기 100하고 1A만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 구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뭐야? 이게 입력 전류고 이게 출력 전류잖아. 이게 뭐라고요? 출력 전류 I0고요. 이게 뭐라고요? 입력 전류 I잖아. 입력과 출력의 비가 전류 증폭률이라 그러는 거지. 이해해요? 여기 1A 하면은 여기는 100 곱하기 100 1A가 있으면 구동이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으로 해주세요. 10번 달링턴형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은 제일 큰 거가 답이네. 1000 정도 되는 거. 정답은 4번. 11번 달링턴형 TR이 널리 쓰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 뭐가 크다고요? 전류 증폭률이 큰 겁니다. 예, 정답 3번. 12번 IGBT의 온 방식은, 자, 여러분들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죠?
자, IGBT가 뭔지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IGBT는요, BT는 뭘까요?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됐어요? 그럼 IG는 뭘까요? IG가 뭐예요? G는 뭐예요? G. 게이트. I는 뭐예요? 절연이 뭐죠? 절연된, insulated. 절연된 게이트,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이 모스 FET의 입력에다가 BJT의 출력을 가진 놈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게이트는 FET 맞나요? 그죠? 네, 그래서 IGBT는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이게 인버터 같은 데 있죠. 또 인버터가 뭡니까? D 할 거예요. 그냥 DC를 AC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죠? 또 컨버터는 뭐예요? 그러더라. 컨버터는 DC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DC를 왜 또 DC로 만들어주는 거냐? DC도 높은 전압이 있고 낮은 전압이 있죠? 그렇죠? DC 전압을 바꿔줄 때 쓰는 게 컨버터예요. 응?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출력 기준에서 얘기하세요. 자, 출력이 교류가 나왔어요. 인버터예요, 컨버터예요? 인버터예요. 자, 출력이 직류가 나왔어요. 인버터예요, 컨버터예요? 컨버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DC 컨버터는 왜 쓰는 거냐? 자, 여러분들 AC는 변압기 같은 거 써서 전압을 아주 수월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권수비 조정해서. DC는 어려워요. 요새 DC가 뜨고 있는 거 아세요? 요새 DC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DC가요, 그 장거리에서는요, AC보다도요, 효율이 더 좋아요. 송전 효율이. 단, 전제 조건이 뭐죠? 장거리에서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하이 볼테이지 DC 연관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쪽 기술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안 크잖아요. 뭐 DC 써봐야 어디서 쓸까요? 저기 목포하고 제주하고 해죠. 그런 쪽밖에 쓸 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보세요. IGBT가 뭔지 이해하셨죠? 여기는 요거고요. 여기는 요거예요. 자, 그럼 답 찾읍시다. IGBT의 온 방식은, 자, 이거는 무슨 구동이죠? 전압구동이라 그랬죠, FET는. 얘는요, 전류구동이고요. 입력이니까 전압구동이에요. 정답 1번 넘어갑시다. 13번 다음은 IGBT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있네. 약자 정확하게 잘 써놨네요. 근데 1번이 틀렸다. 1번이 왜 틀렸을까요? 바이폴러까진 좋은데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가 또 뭐냐? 그럼 또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거는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사이리스터예요. 자, 여러분들 차이점 어떻게 구분되시는지 모르겠다.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된 건 뭐죠? 이렇게 된 건 뭐죠? 이렇게 된 건 뭐죠? 사이리스터. 또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요. 뭐 물론 NPN도 있겠지. 자,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답은 1번. 왜 틀렸어요? 사이리스터가 아니고 트랜지스터. 14번. IGBT는 파워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고 게이트 회로가 간단하여 많이 사용되는데 그림에서 IGBT가 온다는 조건은
뭐 IGBT 온 되려면은 트랜지스터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뭐가 붙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그 게이트에 플러스가 가해지려면요. 게이트에 플러스가 가해지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른 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요 게이트 쪽에 플러스가 가해지려면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있고요. 요거 있죠. 예, 이거 빨리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이를 때리면은 이거 온 되죠? 맞아요. 이거 뭐 돼요? 오프 되죠? 그럼 여기는 하이가 걸리죠? 그럼 온 되는 거죠. 아니, 요 뒤에 뭐가 있어, 지금. 요 뒤에 지금, 이게 뭐야? 요 뒤에 지금, 이런 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응? 그래서, TR1이 온. TR1이 온. 여러분들이 조금 해로만 복잡해지면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기 위에 오는 이해가 가겠는데 밑에가 못 받는 예, 보세요. 자, 요 다이오드 빨리 보세요. 다이오드 보여요? 보여요? 여기가 하이가 걸리면 오프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 질문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올립시다. 자, 여기가 로그가 들어갈 땐 누가 온이 될까요? 얘가 온이 되고 얘는 오프가 되고 여기는 로가 돼서 얘는 오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가면은 얘가 온 오프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리스터가 나오네요. 자, 사이리스터. 어떻게 머리들 아프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